리액턴스 효과라고 하라면 또 하기 싫은 게 인간의 심리라. 하지 마세요. 어허. 자, 32번 가겠습니다. 어제 22, 24, 30 했는데 당연히 아직 학교에서도 아직 한 번 더 할 거니까 시간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너희가 교과서 3 했고 교과서 4 했고 모의고사 6지문을 하는데 여기서 3개가 끝났잖아. 오늘까지 3개 하면 하나, 둘, 3개의 범위, 4분의 3의 범위가 끝나니까 제발 이 어드밴티지를 놓치지 말고 나는 이만큼 해놨으니까 기다려야지. 이게 아니잖아. 이만큼 나갔으니까 아직 안 나간 것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다른 과목보다 시험 대비가 더 빠르게 끝날 수 있는 과목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른 과목에 더 시간을 쏟을 수가 있잖아. 이 과정의 어드밴티지를 놓치면 니네 시험 다가올 때 영어까지 넣어서 시간표에다가 공부를 전전긍긍하게 되면 더 빡세진다고. 기말고사 과목 또 해야 될 범위 많잖아. 자, 그래서 오늘 32, 34, 40번 요 3개 가는데 이거 지금 하면서 완벽하게 다 지문을 가져가라는 게 아니죠. 이 지문을 이거 어떤 내용인데 읽어본 적이 있어. 이런 정도. 독서의 수준으로만 가져가도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자, 32번 지문 볼게요. 32번하고 34번 지문 어렵습니다. 왜? 이거 빈칸 추론 유형이었고 애초에 가장 수학으로 치면 여기 나온 문항들이 킬러 유형이 되는 건데 제목을 먼저 보세요. 뇌의 재구조화. 즉 뇌의 물리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주의 집중. 말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만 어려워요. 이거죠. 소재는 뇌야. 뇌가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재구조화라고 돼 있는데 말이 재구조화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변화할 거예요. 구조가 변화하는데 생김새 자체가 변화한다는 얘기야. 이런 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머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예술가, 미술가의 뇌의 모양과 과학자의 뇌의 모양과 또는 문학가의 뇌의 모양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어느 쪽에 뇌의 활동 영역을 쓰느냐에 따라서 뇌의 무속은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결국 뭐를 결정하는 거다? 뇌의 재구조화는 주의 집중이죠. 어디 쪽에다가 집중하느냐. 그래서 요즘 많은 학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요즘 평균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아졌고 아이들이 이해력이 떨어졌는가를 할 때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라든가 AI 기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활자로 인쇄된 것들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활자를 읽는 게 아니라 뭐야? 어렸을 때부터 되게 빠르게 돌아가는 화면 영상들을 봅니다. 이것은 기억에서 남지가 않아요. 그냥 시야에 있는 것들을 빠르게 주의를 환기시킨단 말이야. 주의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장면을 오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가 발달할 시간이 없다. 이런 지금 과학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너희들 책 읽다가 막히는 부분 이해가 안 되거나 잘 안 읽히면서 계속 본단 말이야. 근데 영상은 어때요? 계속 흘러가죠. 동영상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의가 분산되는 효과. 그래서 뇌가 발달을 못한다. 뇌과학자들이 밝혀내는 것은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들도 모의고사에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도 핸드폰, 유튜브, 인스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시각적인 주의가 분산되는 것들을 많이 보다 보면 너희들의 뇌도 이런 재구조화를 가서 나중에는 아예 활자가 된 게 보기만 해도 보기 싫어. 눈에 안 들어와. 선생님 안 읽혀요. 이런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적응이 안 된 겁니다. 자, 볼게요. There is a lot of scientific evidence래요. 중요한 건 a lot of지만 evidence는 복수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there is입니다. 있다. 뭐가? 많은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뭐 하는? demonstrate래요. demonstrate는 보여주는, 입증하는, 설명하는 입니다. 그럼 얘는 증거가 무언가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현재 분사 ing를 썼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와 대시 붙어 있습니다. 대디아를 보여주는 증거가 있대요. focused attention. 요 두 단어가 집중된 주의, 즉 우리말로 하면 주의 집중이에요. 주의 집중은 lead to, 뭐뭐로 이어지다, 뭐를 가져오다, bring about, 똑같은 겁니다. bring about resulting, the reshaping of the brain, shape가 만들다,
reshaping, 다시 만들다. 뇌의 재구조화로 이어진다. 주의 집중을 하면 뇌가 모양이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이 있대요.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물에서 어떤 동물이냐? Rewarded for noticing sound. 자, rewarding이 아니라 rewarded죠. 보상을 받은 동물이야.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왜? reward는 보상을 해주다니까. 뭐에 대한 보상을? Noticing sound래.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동물들. 그 얘기 뭐냐? 비유적인 표현이야.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소리를 알아차렸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물들, 야생동물 중에 소리가 자신들의 생존에 직결되는 동물 보세요. 초식동물이면 육식동물들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를 채야 되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있거나, 반대로 육식동물 같은 경우는 초식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살금살금 다가가야 되는 이겁니다. 그 예문이 나와 있죠. To hunt, 사냥을 하기 위한 것, 또는 avoid being hunted. 여기서 어법이죠. avoid는 피하다인데 무엇을 피하다 할 때 반드시 동명사만 취합니다. ing가 필요해요. 근데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냥당하는 걸 피하는 거니까 수동태의 동명사 형태인 being avoided가 나왔죠. being avoided. 이 부분 어퍼 포인트, 노란색 돼 있는 어퍼 포인트 체크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한다거나 사냥당하는 것을 피하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에 보상을 받은 동물들에게서는, 그럼 보상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사냥에 성공했다거나 아니면 도망을 쳤다거나, 이것을 갖다가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발견한다. 훨씬 더 큰, 이때 much는 뒤에 larger가 비교급이니까 even much still a lot far, 훨씬이라는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큰 청각 중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뇌에서. 자, 다시 말하면 귀를 갖다가 더 청각 예민하게 귀에 촉각을 기울이는 동물들한테는 뇌의 청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더 발달해 있다는 거, 그게 더 커졌더라. 이걸 발견했대요. 그러면 다음 문장도 예상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어떤 동물들, 예리한 시력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동물의 개념이라고 친다면 눈으로 날카로운 시력으로다가 사냥을 한다거나 반대로 사냥감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죠? 사냥을 당하지 않는 것. 즉 이런 동물에게서는 시각적 영역이, 대꾸법이니까 생략된 부분들을 잡아야 됩니다. 뇌의 중추의 시각적 영역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더 신경을 썼느냐가 뇌의 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죠. Brain scans of violinists. 이번에는 바이올린 연주자라는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뇌 스캔 결과가 제공합니다.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한다. 니들 동물만 보면은 예시가 안 되잖아. 그래서 사람한테 됐더니 바이올리니스트들의 뇌를 찍었어. 그랬더니 뭘 보여주느냐? 분사고문입니다. 드라마틱한 그로우스래요. 극적인 성장이래. 극적인이라는 것은 아주 급격한, 아주 커다란이라는 얘기예요. 극적인 성장과 확장을 보여줍니다. 어디에서의? 영역에서. 누구의 영역? 코르텍스. 코르텍스는 뒤에 나오고 있죠. Represent the left hand. 왼손을 나타내는, 왼손을 대표하는 피질의 영역. 그러니까 뇌 전체를 알 필요가 없으니까 코르텍스가 뭔지는 몰라도 되고 뇌의 일부인데, 뇌 영역 중에 왼손을 담당하는 부분이 아주 잘 발달돼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바이올린 켤 때 이렇게 대부분 턱에다 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활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음은 뭘로 해요? 이 왼손 현을 갖다가 누가 더 빨리 움직이느냐, 이게 바이올리니스트의 능력을 결정하죠. 그래서 그것은 뭐 하는 거냐? 핑거가 동사로 쓰인 거죠. 손으로 손가락을 움직인다는 거야. 손가락을 움직여야 하는 뭐에게? 더 스트링은 줄이잖아. 줄, 끈. 여기선 바이올린이니까 바이올린의 현이에요. 현을 한자로 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악기, 줄이 있는 악기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줄들을 손가락으로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왼손이죠. 종종 아주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왼손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분이 더 많이 발달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사례가 나온 거예요. 다른 연구들이 보여준다, 데디아를. 히포캠퍼스, 해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코르텍스나 히포캠퍼스는 뇌의 과학적인 어휘니까 중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해마가 어떤 해마냐면 which is vital for spatial memory.
자, 요 스페이셜 이거를 단어를 그냥 보면 니들이 스파샬 이렇게 읽고 싶겠지만 사실 이거는 뭐의 형용사냐? 공간이라는 스페이스의 형용사고 C가 T로 바뀌었으니까 발음이 뭐냐? 스페이셜이라고 읽어줍니다. 공간 기억, 공간 기억의 필수적인 해마가 뭐다? enlarged, 확대되어 있구나. 누구에게? 택시 운전사에게. 이거는 2학년, 3학년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택시 운전사 예시를 많이 들거든요. 영국의 런던의 택시기사들이 길을 2만 개가 넘는 길을 외워야 되는데 길이 되게 거기는 골목길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뇌 스캔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기억력이나 뇌의 구조가 일반인들보다 더 발달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야. 너희는 1학년 지문이잖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역에서 자기가 더 많이 쓰는 부분에 뇌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 point is, 핵심은, 요점은 뭐냐? 대기합니다. 물리적인 구조, physical architecture. architecture는 원래 건축이지만 여기서는 구조입니다. 아까 나왔던 shape, 모양입니다. 물리적인 모양이에요. 뇌의 물리적인 모양은, 구조는 changes, 변한다. 그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change 말고 변하다 뭘 써요? shift라는 것도 있죠. 또는 turn, 바뀌다. 이런 단어들도 유사어로 쓸 수 있겠습니다. 변한다는 점입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depending on으로 바꿔도 무방하겠어요. 뭐에 따라서. 어디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느냐. 이때 동사로 direct가 나왔는데 direct는 향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디를 향하다. 형용사는 직접적인이지만 동사로는 향하다야. 우리가 관심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 그리고 what we practice doing. 우리가 무엇을 연습하는가에 따라서 뇌의 구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용 아주 간단하죠. 단어만 읽기 싫게 뇌의 코르텍스나 히포캠퍼스 이런 단어를 준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전혀 필요가 없는 내용이야. 다시 말하면 자기가 더 많이 쓰는 쪽 뇌가 발달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교훈은. 서머리로 올라가 봅시다. 주의 집중이 뇌의 재구조화로 이어진다는 과학적 증거가 많고 요점은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가에 따라 뇌의 물리적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의사나 과학자 될 것도 아닌데 이런 질문은 대체 왜 모의고사에 왜 내는 거예요? 항상 얘기했지. 모의고사에서 지문을 가져올 때는 노골적인 얘기를 쓰지 않고 비유적인 지문들을 가져온다 그랬잖아. 너희한테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저는요 수학은 글렀어요. 저는 과학은 아닌가 봐요. 저는요 암기 과목은 진짜 못해요. 이거는 집중해서 오랫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돌려 말하면 못하는 부분들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그쪽 뇌의 구조는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서 당연히 익숙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지문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문제가 되는 포인트들. 이 문제는 32번에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어법 문제 다음 주에 풀 때 이런 부분들을 지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지문 했으니까 한 지문 내용 확인하면서 대략적으로 쓰고 그 다음 잠깐 5분 쉬었다가 다음 지문 가도록 할게요. 완벽하게 익히라가 아니라 이 지문을 내가 읽어봤다라는 독서의 개념은 남아있어야 됩니다.